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제 만날 때마다 1%씩 똑똑해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고 싶은 책은 헤빗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습관이 중요하다는 걸 잘 알고 있죠. 뭐 공부 습관, 독서 습관, 다이어트 습관, 다 우리가 원하는 습관들이죠. 이 책은 우리가 습관이라는 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던 부분들을 이 학술적 연구를 통해서 잘 짚어줍니다. 저도 여러분도 잘 모르고 있었던 부분 말이죠. 그래서 되게 신선해요.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놀라운 사실 중에 하나는 우리의 삶에서 이 습관이 차지하는 비중이 40%가 넘는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의식 없이 하는 행동들이 40%가 넘는다는 거죠. 뭐 일어나자마자 샤워하는 거, 아니면 자동차에 타서 시동을 거는 거, 아니면 우리가 뭐 밥 먹으면서 이제 핸드폰을 보는 것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뭔가를 해야지 딱 하고 하는 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들인 거죠. 요게 40%가 넘는다는 겁니다. 이런 무의식적인 행동들의 이 배후에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습관이 자리하고 있는 거죠. 즉, 습관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삶의 40%를 바꿀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습관 만들기를 시작할 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가 있죠? 시작이 반이다. 맞습니다. 근데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뭔 소리냐? 시작은 반이 아니다. 시작은 그냥 시작이다. 이 문구를 보니까 좀 부끄럽더라고요. 맞습니다. 시작은 그냥 시작일 뿐이에요. 아니, 누가 이런 이상한 말을 만들어가지고 말이야. 나를 현혹시키고. 뭐 그렇습니다. 이 저자의 말로는 시작하는 행동하고 이를 지속하는 행동은 전혀 다른 영역이라고 합니다. 시작하는 것보다 지속하는 행동이 수십 배는 더 힘들다고 합니다. 책에서 말하는 습관에 대한 우리가 가진 가장 큰 오해가 뭐냐면은, 우리는 흔히 다이어트를 성공하거나 금연을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야, 저 사람들은 의지력이 아주 그냥 짱짱 좋고 자제력이 엄청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론을 도출하게 됩니다. 습관을 만들기 위해선 아주 큰 동기부여와 이 강철 같은 멘탈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습관 형성을 위해서 중요한 거는 그것들이 아니다, 이거죠. 습관 만들기에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냥 무언가를 내가 자제하거나 인내할 그런 상황 자체를 만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습관을 만들 때 굉장히 내가 큰 인내심이 필요하거나 뭔가를 참아야 되는 그런 고통을 감수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무슨 말이냐? 습관 만들기에 가장 중요한 게 환경이라는 말입니다. 매일 러닝을 뛰는 사람한테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매일 반복적으로 러닝을 뛸 수가 있어요? 라고 질문을 했더니 그 사람들이 하는 답변이 이겁니다. 응? 그냥 하는 건데? 이게 답변이에요. 그냥 자동적으로 운동을 하러 간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는 운동에 대해서 별다른 고민을 하지 않는 거죠. 그냥 그게 삶에 정해진 패턴이고, 그들은 아침마다 이걸 가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고민들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매일 아침 샤워를 하는데 누군가가 나한테 왜 매일 아침 샤워를 할 수가 있어? 라고 물어보면 뭔 소리야? 그냥 하는 거지 라고 대답하는 것과 똑같은 느낌인 거예요. 습관화가 됐다라는 말은 이 자동화가 됐다라는 말입니다. 무의식적으로 그냥 한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자제력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이 사람들은 애초에 이 고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자제력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자제력이라는 단어는 맞지 않는 단어라고 해요. 그럼에도 우리가 이 자제력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그 사람들을 지칭하는 이유가 뭐냐면, 적어도 우리가 겉에서 보기에는 저 사람들이 유혹에 맞서서 스스로를 대단히 효과적으로 제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궁금하죠. 야, 저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큰 고통 없이 저런 자동화 시스템을 잘 만들었을까? 궁금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사용한 전략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하게끔 도와줄 만한 친구를 선택했고요. 두 번째로 목표를 달성하는데 방해 요인이 되지 않는 장소를 신중하게 골랐고요. 세 번째로 목표와 반대되는 행동을 유발하는 상황을 피했다고 합니다. 이 세 가지예요. 자, 그러니까 핵심은 환경을 만드는 거죠. 환경. 운동을 하고 싶다. 그럼 운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럼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왔던 의지력이랑 통제력이라는 거는 다 이 환경에서 나온다는 거죠. 운동을 하고 싶은데 내가 술자리에 갔어. 그럼 내가 자제력이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근데 내가 운동을 하고 싶은데 헬스장에 갔어. 근데 주변에 보니까 다 운동을 하고 있네? 그럼 자제력이 필요가 없는 거죠. 나도 같이 하게 되는 거니까요. 재미있는 사실이 뭐냐면, 운동을 매일 하던 사람도 만약에 이사를 가게 된다? 그러면 환경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매일 하던 운동을 안 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이 환경이 바뀌어버리면 내가 평소에는 무의식적으로 그냥 가던 것이 이제 의식을 하게 되잖아요. 어떤 의식을 하게 되냐면, 우리 집에서 가까운 헬스장이 어디가 있지? 그 헬스장 비용은 얼마일까? 가는 길은 얼마나 걸릴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을 하게 되다 보니까, 그럼 내일부터 할까?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이런 의식적인 고민들이 다 마찰력으로 작용을 하는 겁니다. 사실 대한민국 남자들도 다 한 번씩은 경험해 본 게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군대에 있을 땐 매일같이 운동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야, 전역해도 난 계속 할 거야 하고 이제 전역을 하는 순간부터 운동을 안 하죠. 상황이 바뀐 거예요. 환경이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군대에 있을 땐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던 운동이 이제 막상 환경이 바뀌고 나면 당연한 게 아닌 게 되는 거죠. 즉, 환경이 습관을 결정한다는 것이죠. 그럼 좋은 습관을 들이기 위한 이 환경을 구성하는 거는 어떤 팁들이 있냐?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뭐 시간, 장소, 뭐 적절한 보상, 친구, 뭐 마인드 컨트롤, 습관 묶기 등등등 엄청나게 많은 팁들이 있죠. 그래서 이 환경 구성을 위한 팁은 제가 예전에 이제 리뷰했던 이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 요거를 한번 구매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전략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이게 또 사람마다 또 다 다르니까요. 책 내용 중에 좀 재밌었던 부분이, 우리는 흔히 금연 시도를 하는 사람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금연 시도를 30번 했다가 실패한 사람, 그런 사람을 보면 우리는 야, 쟤는 너는 의지력이 그렇게 없냐? 자제력이 그렇게 없어?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책의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다. 30번이나 했으면 저 사람은 의지가 짱짱 센 사람이다.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불쌍하게도 환경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30번이나 도전을 한 거기 때문에 의지력이 굉장히 센 분이라는 거죠. 단지 이제 현명하지 못하셨던 것 뿐이죠.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이런 좋은 습관을 만드는 전략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 습관화를 통해서 무의식적으로 필요한 일들을 내가 자동적으로 하게 만든다는 거는, 달리 말하면 진짜 의식적으로 중요하게 결정해야 되는 일들을 집중해서 처리할 수 있다라는 말과 같은 거니까요. 스티븐 잡스나 페이스북 창업자 저커버그, 이런 사람들이 매번 이제 같은 옷을 입고 나오는 거는 그 사람들이 그 옷을 좋아해서가 아니라고 합니다. 옷을 고른다라는 것조차 이 의식적인 에너지를 소비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그 에너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매번 같은 옷을 입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이죠.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경 쓰고 있지 않던 이 40%의 무의식을 활용할 때가 왔다, 이거죠. 이 40%를 온전히 우리에게 필요한 습관들로만 채운다면 우리는 뭘 해도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요? 개인적으로 이 책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리고 이 습관의 중요성이 이렇게나 컸다고 다시 한번 제가 깨닫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좋아요. 짱 좋습니다. 어떤 구독자분께서 이 책을 읽어보라 라고 추천해 주셔서 제가 읽기 시작한 건데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책이었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처음부터 이제 제 영상을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 2달 반 정도 걸려가지고 지금 한 6, 7kg 정도 이제 감량을 한 상태예요. 나름대로 이제 다이어트 이제 성공을 한 거죠. 제가 사용했던 이 전략들이 뭐냐면은, 첫 번째는 저녁은 다이어트 한다고 주변에 알렸고, 두 번째는 저녁에 배고플 때 이 허기짐에 쏠려있던 관심을 딴 데로 돌렸습니다. 어떻게 돌렸냐? 좋아하는 게임에다가 집중을 하기 시작한 거죠. 세 번째로는 벽보에다가 날씬한 사람의 삶을 살자라고 이제 써서 붙여놨고요. 네 번째는 다이어트 간식을 사다가 집에 쟁여놓고 배고플 때마다 먹었고, 다섯 번째는 매일 체중계에 올라가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사실상 이제 다이어트를 하는데 뭐 굉장히 불굴의 막 의지를 가지거나 막 인내의 고통을 겪고 막 그런 적은 거의 없어요. 사실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다이어트를 하기 위한 환경을 만들었고, 이 환경의 도움을 많이 받은 것이겠죠. 그래서 이게 자랑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다이어트를 온전히 여러분들의 의지력만으로 하려고 하시면은 안 된다, 이거죠. 환경의 도움을 받으셔야 된다, 이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진짜로 가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